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. 네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54분입니다. 제가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시작했는데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. 중간중간에 자꾸 옆으로 좀 샜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죠? 이렇게 얘기를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화가 나는 대목이 있으니까 그 대목을 제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, 요즘에. 참 그러다 보니까 뜻한 것보다 제가 길어지게 됐는데요. 내일부터는 또 좀 컴팩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일단 할 얘기 다 끝내놓고 딴소리는 좀 뒤에 좀 몰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. 세 번째 주제는요. 김진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갈 길 바쁜 민주당 발목 잡는 김진표입니다. 자, 제가 이 김진표 얘기는 여러 번 했어요. 근데 여러 번 하면서 참 답답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. 민주당 출신으로 민주당의 힘으로 국회의장이 된 사람인데 국회의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마치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누가 지를 국회의장으로 만들어줬는지 왕창 잊어먹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잊어먹어도 좋죠. 잊어먹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적어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김진표는 할 일을 안 하고 있고 그 안 하는 핑계로 여야 합의를 들고 있습니다.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해야 될 일도 안 한다. 이런 식이에요. 특검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하여튼 뭐 다 그래. 개혁입법 다 마찬가지고요. 하여튼 뭐 웬만하면은 핑계거리만 있으면은 안 하려고 드는 게 지금 김진표입니다. 결국 그 때문에 민주당은 해야 될 일을 번번이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 뭐 일이 진척이 안 되는 사안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. 제가 김진표 때문에 그 고비고비를 못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죠. 동시에 국회 법사위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는 조정훈, 이 둘 때문에 민주당에서 진행하겠다고 한 일, 당론으로 정해진 것조차도 진척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게 물리적인 한계인 거죠.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정훈 같은 경우는 이미 당적이 바뀌었어요. 더 이상 지금 법사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이 사실상 60%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고 국힘당은 40%가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민주당이 60%를 넘으려면 한 석이 모자라는데 그 한 석을 비교섭단체에 주게 돼 있고 원래는 정의당이 갖고 있었으나 그 정의당 의석을 지금 조정훈이 갖고 있다. 그러면서 이 조정훈이 사실상 법사위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되는데 법사위 캐스팅 보트는 사실 국회 전체 캐스팅 보트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 조정훈이 그렇게 깐족될 수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민주화, 진보와 개혁의 이 가치들을 국힘당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. 자, 그런데 이 조정훈이 이제 당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놔야 된다. 법사위에서 물러나야 된다. 꺼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조정훈 때문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조정훈을 지금 법사위에서 빼서 다른 상임위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보내고 있는 것도 누구?
김진표입니다. 악독한 자인 거죠. 악독한 자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,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 김진표 얘기입니다. 자,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요. 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농성장 모습입니다.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 농성이 지금 며칠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. 이 강추위에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사회 단체들, 그리고 양평 지역의 시민들이 모여서 철야 농성,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지금 국회 이게 국토위예요. 국토위 국회의원들이 쫙 나와서 함께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를 했습니다. 기자회견도 했어요. 자, 양평고속도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. 그 7월 달에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? 아직까지 안 돼 있었나? 예. 7월 달에 법안이 제출되기는 했어요. 그런데 그 법안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진행 자체가 안 돼. 왜 진행이 안 된다? 자, 제가 뒤져봤습니다.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국정조사라고 쳤더니 이렇게 쭉 나와.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것은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. 국정조사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어떻게 보자면 가장 마지막 제출되어 있는 게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법입니다. 7월 27일에 국정조사안이 제출이 됐어요. 그런데 현재 접수만 돼 있는 상태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자, 왜 이렇게 됐죠? 이게 왜 이렇게 되지? 자,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?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차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. 근데 7월 27일에 접수만 됐을 뿐 진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기죠? 접수만 돼 있고 그러면은 그 일로 진행이 안 돼도 되나? 자,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. 가만히 보니까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접수는 돼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서울 양평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감사원 그 유병호가 저기 전현희 의원 표적 감찰한 거 그것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일본에 그 강제동원 이 문제 갖다 바친 거 굴욕 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국정조사안들이 막 나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뭐 접수만 돼 있을 뿐 진행이 안 돼. 그다음에 작년에 윤석열 그 대통령 집무실 그 리모델링하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 주변 자기와 뭐 관련돼 있는 친인척이라든지 기존 지인들한테 뭐 이렇게 특혜를 줬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었잖아요. 자, 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도 접수만 돼 있을 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? 자, 국정조사법을 보면요.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정조사가 그냥 진행됩니다. 자, 국정조사법 제3조 1항 국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야.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게 해야 돼.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그냥 해야 돼. 그러니까 지금 국정조사는 이미 발동이 된 상태예요. 의장은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한다. 그 뭐야 지금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정조사를 이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할 것인지 상임위원회,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내서 국정조사를 할 것인지 이거는
의장이 정하는 거야, 의장이. 의장이 정해서 보내버리면 그만이야. 근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네. 아직도 안 하고 있네. 이거 왜 안 하는 거죠? 이거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장이 그렇게 해야 돼.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양평고속도로 문제 아직 안 하고 있는 겁니다. 김진표가 해야 되는데 안 해. 왜?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야.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예요. 협의만 하면 돼. 그리고 지금까지 7월 달부터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잖아. 근데 왜 안 하는 거야?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렇게 쉬운 그게 그냥 끝날 문제예요? 아니지 않습니까? 자,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이 처리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 슬그머니 지금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죠. 그동안에 뭐 원희룡이 뭐 개지랄 떨고 난리를 쳐가지고 한참 막 시끌벅적했잖아. 그리고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해왔죠. 그랬으면 이제 조사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. 그런데 조사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잠잠해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. 근데 이게 사라질 문제입니까? 김건희 이 양평고속도로 이게 이렇게 슬그머니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도 되는 문제던가요? 아니잖아요. 근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? 네. 그 원인은 사실은 김진표 때문인 거죠. 김진표가 당연히 처리했어야 할 국정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. 협의가 안 되면 협의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넘기든지 하여튼 뭘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계속 쳐다보고만 있다고? 이게 말이 됩니까? 상임위원회로 넘겨버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에서 할지 말지를 거기서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. 근데 안 해? 안 한다고? 국정조사 안 해?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겠다는 거예요? 네, 김진표가 문제인 거죠. 자, 양평고속도로 문제는요. 이 문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토위에서 하면 돼요. 국토위는요. 민주당이 위원장입니다. 따라서 국토위로 넘어오면은 민주당에서 제대로 이 조사를 할 수 있어요. 그럼 그렇게 하면 돼. 근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그걸 꾹 잡고 있는 거야. 안 보내준 거예요.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? 의장이 이렇게 의안이 들어왔는데 국정조사가 발동이 됐는데 이렇게 깔아뭉개도 되는 거예요? 자, 확인해 보니까 김진표가 이렇게 깔아뭉개고 있는 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지금 각종 특검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특검법들 중에 상당 부분도 지금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. 이 부분도 사실은 김진표가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정말 답답하죠. 이게 이렇게 흐지부지 돼서야 되겠습니까?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대통령 처갓집에서 너도 나도 덤벼들지 않겠어요? 에? 자, 그리고 솔직히 지금 김건희 쇼핑백 명품백 사건, 이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도 국정조사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? 특검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? 왜 안 하지? 네, 김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정말 답답한 부분이에요. 이 김진표라는 사람이 정말 되게 의장 될 때까지는요, 그 표 얻으려고 진짜 오만 입에 발린 소리는 다 했습니다.
자기는 국회의장이지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되겠다라는 말로 그 표를 얻었어요. 그 민주당이 그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민주당 쪽에서 사실 뽑는 거나 다름없잖아요.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되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. 자, 그 민주당 내부 경선을 할 때 그때 김진표가 뭐라 그랬냐. 국회의장이 되면은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당적을 이탈해야 된다. 하지만 나는 언제 어딜 가든 간에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. 아, 그랬다고. 그런데 이게 뭐야? 그건 뭐냐고. 아, 최소한의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이것 정도는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윤석열 정권은 하나하나 꼬투리 잡을 것만 있으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검찰 수사를 한다고 설치는데 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, 누가 봐도 해야 된다라고 의심되는 그런 것조차도 못하고 있습니까? 김진표 때문에. 이래서 되겠어요?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진표가 사실은 내각제 옹호자죠. 내각제를 되게 선호합니다. 뭐 정세균도 이낙연도 내각제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하죠. 따라서 이 내각제 세력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좀 뭉친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내각제 세력끼리 뭉치는 거기서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지 이런 의심도 사실 받고 있죠. 달리 말해서 제가 어렵게 얘기합니다만 달리 말해서 내각제라는 요걸 만들기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쪽 당 애들하고 붙어 먹었다 이거지. 좋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저쪽 편 하고 들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. 참 의심스럽습니다. 제가 이 김진표 얘기를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참 그때마다 답답스럽네요. 참. 네. 참. 자. 댓글 한번 볼까요?